보자. 일주일 동안 선생이 없어서 좋았죠? 아니야? 지금 내일 혹시 안 오시나요? 나 내일 안 오냐고? 네. 내일 당연히 오지. 내일 추석 저녁하고 없고. 진짜? 당신은 있는데? 진짜 내일 끼는 없어요? 당연히 없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그래도 맛있어갖고. 그 연휴 전인데 하겠어? 걔들 프로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동양고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몇살 정도는 하시니까. 우리 지난주에 못한 거 할까? 아니요? 어쨌든 해야 되는데. 나 나중에 만든 게 낫죠. 9월 오늘이 7일인가? 너무 보고 싶어. 그동안 이게 코로나 걸려서 못 왔던 애들이 있었는지 9월 1일에 지난 목요일에 현준이, 현수, 연우, 정민이, 민성이 없었니? 5명? 그리고 9월 2일 금요일에는 종우, 준, 연우, 인우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금요일날요? 네. 저도 없었는데. 그래? 네. 화요일 날부터 감기가. 그래? 민성이도 없었고 또 누가 없었다고요? 김민수 어디 갔냐? 민수. 왜 출석부 이름이 없지? 잠깐만. 누가 없었다고? 김민수. 잠깐만. 이게 검은색밖에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무겁더라고. 잠깐만. 주인이 닮다. 1번 강정민 자태한 아니냐? 네. 얘가 왜 민주 대신 이름 들어가 있지? 나저 나중에 고칠게. 어이씨. 이러면 고쳐야겠네. 됐고요. 이는 지금 우리가 추석 체크하는 것부터 다 보는 거지 뭐. 실제 수업 현황 보는 거지 어쩌겠어. 봅시다.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불법행위에 관련돼서 배웠었죠, 그죠? 오늘 손해배상을 어떻게까지 하는지, 뭐 적극적 손해랑 소극적 손해랑 후발 손해라는 것까지 같이 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126쪽이고요. 126쪽이고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약간 특수한 형태의 불법행위인데 우리가 앞에서 민법의 원칙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과실책임의 원칙이었었지.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였었잖아. 그치? 근데 오늘 배울 거는 특수 불법행위라는 거고요. 이거는 나한테 직접적인 어떠한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은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먼저 피해를 구제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잘 보이겠지? 모르겠다. 인호 한 명을 위한 수업이네 이거. 이거 찍어서 올리죠 선생님은. 6명, 10명, 14명? 또 누가 없는데? 그러니까 더 없는데? 먹었다고요? 3명 잠깐만 저 없는 게 누구야? 미치겠네. 인우 없고 준이는 왜 안 왔어? 그냥 안 온 거야? 네.
종영이라고 안 됐다 방금. 교점 밑이 어두워. 종영이가 안 보였어. 진짜 체구가 작아서. 그러니까 조그만해. 점심 많이 먹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일반 불법행위라는 거고 오늘 배울 거는 특수 불법행위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안 했어도 야 너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속 말했던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성립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른 사람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수 불법행위. 우리가 불법행위의 그 성립 요건 이상한 그림 하나 그렸었지. 가위가 손인 채, 그지? 그거 말고 한마디로 책임이 내가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총 지금 보면 우리 책에 5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를 하나하나 보고 조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에 맞는 사례를 하나씩 적어주도록 할게요. 조문 읽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사례를 말할 거야. 그래서 이 유형으로는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의무, 사용자 배상 책임,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례를 보고 그 사례가 일반 불법행위인지 그 다음에 특수 불법행위인지 특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 5개 사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낼 거야. 알겠지? 볼게요. 먼저 볼 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책임 무능력자는 거 뭐였어 얘들아? 책임 능력이 뭐였니? 책임 능력이 뭐였냐고? 여러분들은 그 의사 능력이 있어 없어? 의사 능력 있지? 의사 능력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의사 능력이라고 했었어. 여러분들 행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성년자부터 알 수 있지. 여러분 지금 미성년자니까 안 되지. 책임 능력은 뭐였니?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었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나이로 구분한다 그랬니 안 한다 그랬니? 못한다 그랬죠. 이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 판단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지만 정확하게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고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들아 만 5세가 된 아기가 있다 쳐보자. 그 아기는 책임 능력이 있을까? 뭐가 잘한 일이고 잘못한 일인지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그치? 그럼 일단 이 조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민법 제755조 제1항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읽어보면은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미성년자 또는 제754조 심신상실자 한마디로 정신병자라는 소리입니다. 에 따라 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 똑같은 겁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처럼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단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 증명할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게요.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 답이 부모라고 하죠. 자식이 있어요. A라는 자식이 있어. 근데 얘는 만 5세야. 근데 A가 친구 B를 밀었어. 밀었는데 어디서 밀었냐면은 미끄럼틀 위에서 민 거야. 얘가 떨어졌어. 1차 가지고 떨어짐. 그래서 얘가 발목 인대가 파열됐어. 나죠? 이런 경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민 행위랑 떨어진 행위랑 보면은 가해 행위 있었고요. 그지? 위법하죠. 남을 다치게 했으니까 상해 일으켰으니까. 그 다음에 고의든 과실이든 아무튼 얘가 밀었으니까 고의로 밀었든 아무튼 밀어서 고의도 있고 과실도 있네 얘한테. 손해가 발생했고요. 그죠? 인과관계 있지. 얘가 밀어서 떨어진 거니까. 근데 뭐가 없어? 책임 능력이 없지. 그럼 얘한테 뭔가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맞을까 안 맞을까? 얘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겁나 억울하겠네. 다쳤는데 얘가 밀어가지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A를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던 거야? 법정 의무가 갑한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 또는 얘의 법정 대리인인 얘네 부모가 누구한테 갑 부모에게 특수 불법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상점에서 뛰어다니다가 편의점 막 개판 만들고 물건 깨부수고 이러면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돼?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뭐 주식 부자고 땅 부자고 그러면 얘한테 뭐 소송 걸 수도 있겠지. 그치? 뭐 그런 경우 극히 드물 거고. 근데 그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가 될 거고 소송관으로도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어지겠죠. 근데 누구한테? 얘를 감독할 의무, 감독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감독 의무가 있는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갑이 부모가 신경 쓰고 있었으면 저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얘가 증명해야 나는 우리 애가 다른 애 밀치지 않도록 엄청나게 감독을 많이 했다. 애한테 많이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 위해서는 우리 애가 다른 애한테 못 가게 묶어놓고 결박을 시켜놨다. 밀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결박을 시켜놨는데 우리의 힘이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끊고 가서 민 거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이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면은 손해배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만 그냥 뭐 된 거지 진짜로. 그지? 그런 경우 있지 실제로. 아파트 위에서 애기들이 장난으로 위에서 던지는 경우 있잖아. 돌 던지고 벽돌 던지고 뭐 하고. 예전에 그래서 논란됐던 게 아래에 있던 아줌마가 맞춰서 숨진 경우 있지. 벽돌 던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걔가 만약에 책임 능력이 있는 애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질 건데 책임 능력이 없는 애면은 이제 부모한테 가서 뭔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애기들 보면 아파트 베란다 높은 층에서 던져가지고 아래는 차 파손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 근데 그걸 이제 잡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CCTV 같은 걸로 아무튼 잡으면은 이 부모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못 잡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볼게요. 사용자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뭐냐면은 사장입니다. 사장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한다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그러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피용자라고 그래. 피용자. 한번 볼게요. 왼쪽 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장이고 내가 한 명의 어떤 종업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 종업원이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가했어. 그러면은 사장이 대신 배상을 해야 된다고. 왜? 그 업무랑 관련된 총책임자 누구야? 사장이니까.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 고용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근데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거 사례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사례가 좀 종종 등장을 할 텐데
A가 있어요. 얘는 배달원이야. 있을 법하죠? 여러분이 치킨집 차렸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달원 고용한 거야. 또는 아무튼 뭐 대행업체를 불렀든. 근데 얘가 배달을 하던 도중에 B를 쳤어. 사고 낸 거야. 교통사고 낸 겁니다. 행인이야. 행인이. 그러면 이 배달원은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피용자라고 그랬어. 피용자. 근데 얘는 C, 사장.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사용자로 부른다고 그랬어. 사용자. 이런 경우야. 그러면 지금 A가 B한테 가해 행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위법했고요. 사고 냈으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거고, 손해 발생했고, 인과관계 있고, 얘는 당연히 책임 능력도 있는 애겠지. 그러면 선택지가 생겼네. 뭐 그냥 이 행위는 B한테 야, 너 지금 가위가 선인책으로서 나한테 지금 뭐 한 거야? 일반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당연하지. 나한테 사고 낸 애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놨냐면은 배달원이 이 손해를 배상할 만큼 돈이 많을까 적을까? 일반적으로 많지 않겠지. 그리고 또 얘가 만약에 도주를 하는 거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얘가 사라진 거야. 뺑소니 친 거야. 근데 어렴풋하게 예를 들어서 뭐 땡땡치킨 가양점을 얘가 사고를 본 거지. 뭐 붙어있던 거. 그럼 얘는 돈이 없거나 얘가 뺑소니를 쳤을 때 얘 입장에서는 겁나 억울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될 사람 누군 거야? B지. 왜? B에게 지금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B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업무상 고용해서 얘한테 어떠한 직무랑 관련된 일을 시킨 사용자, 사장이 너도 얘한테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마카롱 다 하나도 없어졌네 이거? 뒤에다가 있네? 검은 거 없네. 재영아, 그 검은 거 좀 갖고 올래? 그 검은 거 있네? 뒤에? 검은색 없어?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감독을 했어야 된다. 제대로 감독을 안 한 것도 너의 일부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해서 B는 자신의 손해를 돈이 그나마 많을 것 같은 사장에게 뭐 할 수 있다? 특수 불법 행위로서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어떤 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둘 중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래서 B는 1번, 2번 중에 아무거나 해주면 된다.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거 만약에 그러면 이제 B가 사례를 또 만들어 볼게. B가 C한테 돈을 받았어.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돈 나가야 될 게 아니었잖아. 빡치네? 그치? 얘 걸 대신 배상해 준 거네. 그 다음에 A한테 야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으로 뭐 1,000만 원 줬다 치자. 사고 낸 거에 대해서 1,000만 원 줬죠. 그러면은 사장은 A한테 이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네가 판사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C가 B한테는 1,000만 원 준 거야. 근데 C가 이제 괘씸한 거, 야, 니 때문에 사고 난 거니까 내가 대신 물어준 거야. 1,000만 원 다 돌려줘.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해볼게. 만약에 C가 B에게 배상을 해주면 C가 사장이죠. C가 A에게 다시 네
내가 대신 물어준 거니까 C가 A에게 다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너가 내야 될 돈을 내가 대신 내준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너가 내야 될 거 내가 대신 내준 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 논란이 아니라 뭐 말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그 뭐 어떤 그 사람이 발열 상태에서 열이 나는 상태에서 해열제 먹고 뭐 제주도 전역을 다 여행을 한 거야, 모녀가. 그래서 그 모녀가 이제 확진되니까 그 모녀의 동선에 따라서 제주시에서 방역을 막 한 거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모녀한테 방역에 들어간 돈 구상권 청구해라. 제주시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잖아. 쓰고 난 다음에 원래 잘못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얘한테 돈 먼저 주고 그 다음 문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야. 사장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있고 너 때문에 1,000만 썼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소송이 막 복잡해지겠죠. 근데 다이렉트로 그냥 D가 얘한테 야 선임에다 1,000만 원 일반 불법행위로서 돈 내놔 1,000만 원 딱 받으면 그냥 거기 끝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장이 배달원한테 감독 의무를 다 아주 성실하게 했으면은 이 책임이 없어. 근데 그거를 증명하기가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재밌죠? 세 번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건 옆에 지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가 나오면은 사례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뭔가를 그림을 그려야 돼, 문제 풀 때. 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알겠지? 여기 도식화시키는 거를 지금 불법행위에서도 해야 될 거고, 특히 또 어디서 해야 될 거냐면은 가족 관련해서도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혼했다가 양자를 들였다가 친양자가 됐다, 갑자기 누가 죽어서 상속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막 그림 그려서 해야 된다. 알겠지? 그려. 아니 문제 쉽게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 내용 쉽잖아, 그지? 뭐 1번 뭐 C는 A에게 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지? 이런 거. 여기서 지금 수업 듣는 몇 명 없으니까 뭐. 볼게요. 얘들아 공작물 뭐니? 공작물. 공작물이 뭘까? 공작새 아니야? 공작물이 뭘까요? 공작물. 먹는 거 아닌가? 먹는 거 아니에요. 공작물이 뭘까?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을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랑 소유자의 개념이 뭐냐면은 뭘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이게 지금 이 필통 누구 거야? 소유자가 누구 거야? 누구 소유야 이거 필통? 종영이 거지. 근데 지금 이걸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지. 나는 그럼 뭐야? 점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진현이 맞춰서 다치겠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종영의 물건으로 내가 진현을 다치게 만든 거야. 그 경우가 이거야. 그 경우가 이겁니다. 달리 얘기해보자면은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GS 가는 도중에 갑자기 GS 위에 있던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은 거야. 그 간판 누구 거야? 간판의 소유자 누구고 점유자 누구야? 건물주. 건물주가 소유자야, 점유자야? 소유자. 소유자? GS 간판 누구 건데? 근데 그 간판을 점유하고 있는 건 누군데? 이제 볼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야. 볼게요. 민법 제758조 제1항 종부부터 확인해 볼게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뭐야? 맨 처음에는 누가 책임진다고? 점유자가 책임진다고.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잘못한 거다. 근데 점유자가 손해가 발생하기에
발생하는 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게 또. 건물, 도로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한다.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누가? 점유자가 1차 책임. 단,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야? 소유자가 무조건 마지막엔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 문제되는 게 뭐겠어? 점유자랑 소유자가 또 싸우겠지. 그렇지? 얘는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할 거고 얘는 뭐겠어? 너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다친 사람 먼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사례를 만들어 볼게. 건물이야, 건물.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뭐라 해야 될까? 건물주가 A야. A 건물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식당인데 B가 운영하는 식당이야. B가 운영하는 식당. 여기 위에다가 식당이 있다고 간판을 단 거야. 여기 식당 간판 달았어. 근데 지나가던 행인 C가 이 식당 간판이 떨어지는 거에 머리를 맞아서 다쳤어. 이 경우로 해보자. 그러면 간판 떨어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간판에 점유자는 누굴까? 1차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걸까? 1차 책임은 방금 말했듯이 점유자예요. 1차 책임이었을까? 1차 책임은 점유자가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간판이라는 공작물의 점유자는 누굴까? 누굴까? 너네가 판 사람은 점유자를 누구로 할까? 건물주일까 식당 주인일까? 둘 중 하나야. 찍어봐. 건물주. 그럼 왜 건물주라고 판단한 너의 논리는 뭐야? 간판은 식당 거니까. 간판은 식당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맞는데 뭐냐면 우리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점유자를 지금 사람이 뭐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 간판을 누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건물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건물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외벽에 직접 점유자가 외벽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는 건물주다. 그래서 건물주가 1차 책임을 지는 점유자에 해당하니까 C에 대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C 입장에서는 그냥 건물주 찾아가 돈 달라고 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왜? 얘보다 돈이 많을 거 아니야, 건물주가. 그럼 얘는 피해를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간판에 대한 그 2차 책임.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식당 주인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논란이 많이 돼요. 막 이게 야 이거 식당 주인 너가 이거 식당 간판에 대한 점유자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외벽의 직접 점유자를 건물주로 판단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 안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끝내겠다. 이제 흰구의 점유자 책임. 오케이. 흰구 점유자 책임. 국물 있죠.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수많은 멍멍이들을 만나잖아. 그렇지? 근데 멍멍이가 길 가고 있다가 여러분을 물었어.
종혁이 문 거야. 먹인 줄 알고. 종혁이 다리가 살점이 뜯겨 나갔어. 그렇지?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민법 제 759조 이거부터 읽어볼게.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얘들아 지금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뭐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거. 동물이 책임이 있어. 동물은 당연히 책임이 없지. 동물한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아 소유자. 얘들아 동물의 소유자는 있니 없니 지금 책임이? 어떤 사례냐면 이따 방금 말하겠지만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집 흰구를 내가 건우한테 부탁한 거야. 산책 좀 시켜줘. 근데 흰구가 날뛰다가 또 진현이를 물었어. 살점이 뜯겨 나간 거야. 그러면 흰구의 소유자는 난데 나는 책임 있니 없니? 없다는 소리야. 누가 책임지는 거야? 진현이가 다 책임지는 거야. 아 진현이다. 건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왜? 점유자니까. 소유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읽어볼게 다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소유 아니다 점유야.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동물의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단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우가 흰고를 산책을 시킬 때 뛰쳐나가지 않게끔 목줄의 길이를 1.5m로 했고 그 목줄은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었으며 절대 풀리지 않는 자물쇠로 묶어놨는데도 흰고가 그거를 강철 이빨로 물어뜯고 나갔다라는 걸 증명하면은 책임이 없습니다. 증명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소유자는 아예 책임이 없는 네, 없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사례를 또 만들어 볼게요. 사례 뭐 방법 그거지 뭐. 일단 여기서 따라서 뭐야? 동물의 소유자는 책임이 있니 없니? 책임 없다. 진짜 쌀을 써야지. 흰구가 있어요. 흰구 개예요. 흰구랑 A로 하자. 번호 말고. 흰구는 A 소유야. 근데 B에게 흰구 산책을 맡겼어. 근데 흰구가 B를 물었다. 이때는 누가 책임진다? B가 B를 물면 C를 물었지 소리. C를 물었어. 이때는 B가 동물의 점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니까 점유자로서 책임진다. 이거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알고 신될 것 같아요. A는 책임 없다. A는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강아지 함부로 산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있지. 간혹 가다가 저희 집 강아지 산책해 주실 산책 알바 구합니다 이런 거 막 당근에 올라와. 뭐 시급 얼마 드릴게요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거 했다가 만약에 그 개가 다른 사람 물었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 강아지가 난폭한지 평소에 다른 사람이 무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겠지. 또 사례를 복잡하게 꼰다고 생각해봐. 내가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산책시켜주는 알바를 하는데 그 개가 날 물었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소유자한테? 동물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근데도 나는 그 당시에 그 동물의 점유자였는데 목줄하고 다니다가 그 개가 날 문 거야. 그럼 나만 그냥 독박 쓰는 겁니다. 그냥 물린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도의적으로 뭔가 배상을 해주면 다행인데 안 그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공동 불법행위. 이게 제일 재밌어. 사례를 조금 여러 개를 써볼게. 이거는 공동 불법행위 뭐냐면은 여러 명이서 한 명 괴롭힌 거야. 여러 명이서 한 명 괴롭힌 그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 제1항 수인이 여러 명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대 책임이라는 거야. 같이 책임진다고.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함과 같다. 이거 먼저 설명할게. 제3항 교사자나 방주자는 공동 행위자로 본다. 어우 재밌네. 볼게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사례를 봐야 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누구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에도 가해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한번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A랑 B랑 C 정도만 할까? 얘네가 D를 다구리 깐 거야. 폭행했어. 다 같이 폭행했어. 얘가 그래서 뭐 전치 뭐 몇 주 나오고 다리 부러지고 뭐 그런 이런 거야. 그러면 D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A는 금수저고 얘는 은수저고 얘는 흑수저야. 누구한테 돈 달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얘한테 배상해가지고 얘네가 n분의 1 해야 될까? n분의 1 그럼 소송 3개 열어야 돼?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얘를 가장 먼저 보호하는 거야. 얘는 첫 번째 아무에게나 한 명한테 해도 되고 두 명한테 해도 되고 세 명한테 해도 되고 그냥 아무에게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D가 맞았는데 정확하게 얼굴 본 게 A밖에 없는 거야. 그냥 A한테 그냥 다 너가 전액을 손해배상해라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후 뭐 너가 더 많이 때렸니 조금 때렸니 너가 때렸을 때 얘가 다리가 부러졌더라 하는 것들 있잖아. 얘네끼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해배상 얘기 3천만 원 했다 치자. 총액이 3천만 원, 얘가 3천 받은 거야. 근데 A한테만 소송 걸어서 A가 일단 다 물어줬어. 그러니까 다음에 A는 그럼 뭐야? 자기 혼자 때리는 게 아닌데 억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는 B랑 C한테 뭐 할 수 있을까? 너네가 같이 잘못한 거, 나랑 같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네가 배상할 것까지 다 줬으니까 너네가 내야 할 거 나한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어. 아까 뭐라 그랬니 그거? 구상권이라고 그랬었지. 나중에는 A가 구상권 청구 B, C한테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손해를 보상받을 거 누구야? D이기 때문에 D는 먼저 아무에게나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치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ABC가 간끼리 뭐 하는 거야? 구상권 청구 소송하는 겁니다. 진흙탕상은 이들끼리 해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D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실제로 있다. 만약에 A가 만 10세야. 만 10세. 10세. 만 10세라면 얘 책임 능력 있니 없니? 예를 들어서
D를 때려는 얘는 만 13고 얘는 만 15세, 만 16세 이랬어. 얘는 책임 능력이 없는 게 거의 분명한 얘네들은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러면 A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얘네 둘을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 얘네 둘이 없다 쳐볼게. 책임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만 14라는 건 뭐야? 책임 무능력자는 소리야. 책임 무능력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누가 대신 책임진다 그랬니? 방금. 뭐예요? 부모지. 그럼 이 경우에 누가 대신 책임질 거야? 똑같이. A의 부모가 A 대신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같이 공동 불법행위한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까지도 같이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감독자 책임 가능.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다? D의 손해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막 때리다 보니까 누가 어딜 때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도 그냥 다 싸잡아서 얘네가 같이 한 거다라는 걸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얘한테는 얘는 그냥 청구하면 돼. A가 뭐 머리를 때렸든 얘는 뭐 발만 때렸든 얘는 배만 때렸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몽땅 통틀어서 그냥 아무에게나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양입니다. 이양. 여러 명의 행위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도 그냥 다 똑같이 청구하면 된다. 라는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3번. A가 폭행을 했고요. B는 시킨 거야. 교사였다는 게 뭐냐면 시킨 겁니다. B가 A한테 야 D 좀 때려라고 시킨 거야. 교사 있다 그래. 이거를 시키는 걸 교사야. 그 다음에 그 과정에 C는 망봤어. 망보기. 그래서 B가 A한테 시켜서 D를 때릴 때 C는 선생님 오나 안 오나 망을 봐라 라고 한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교사자입니다. 교사자. 얘는 망군에는 방조자입니다. 방조. 얘네도 어떻다고? 다 똑같은 행위자로 본다. 같이 잘못한 겁니다. 똑같은 책임입니다. 얘도 공동 불법행위다. 이게 옛날 지금 뭐 그런 경우가 없죠. 옛날에 어떤 경우들이 많았냐면은 학교 간에 패싸움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학교랑 저기 영공이랑 막 같이 패싸움 하는 거야. 막 패싸움을 하다가 영공이 한 명이 죽었다 치자. 여러 명이서 뭐 한 거야? 공동으로 했는데 그 죽은 애를 누가 때리는지 제대로 아니 모르니? 모르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동양구 애들 전체가 다 살인죄입니다. 죄도 그렇게 돼. 살인죄고 살인에 따른 어떤 거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애들 싸운다고 싸우기 싫지만 재미있는 구경 갔다고 같이 구경 가서 종영이도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살인죄로 처벌해줍니다. 구경만 했어도. 그러면은 같이 싸운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지? 거기 있는 모든 애들 다 같이 살인과 관련된 죄로 엮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해 무조건. 그러면은 누군가 싸운다 패싸움 났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이 없으면 뭐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봤잖아 이미. 말리다가 두들겨 맞으면 경찰에 신고. 그렇지, 신고해야 돼. 나는 적극적으로 말릴 의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같이 신고한 다음에 지켜보고 있으면 괜찮아. 왜? 경찰이 올 때까지 본 거니까. 근데 신고 안 하고 보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다 같은 불법행위로서 처벌됩니다. 손해배상도 생기고. 진짜요. 굉장히 중요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거고 아래쪽에 이제 아래쪽까지 해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밑에 참고할 거.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어떻게 다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1 고등학생. 얘들아 고등학생 17살이면 얘는 지금 안 쓰있구나. 고등학생이면은 책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치? 뭐가 잘못하고 잘못이 아닌지를 무조건 알 거 아니야. 그치? 고등학생이 은우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길 옆에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렸다. 이때 이를 안 차량 소유주는 은우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례 유치원생 얘들아 책임 능력 있니 없니?
없지. 2000생인 현아는 유치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 옆에 주차된 차량에 낙서를 했다. 이를 한 차량 소유주는 현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죠. 어떤 애기가 람보르기니에다가 소화기 터트린 적 있지. 초등학생들이. 람보르기니 차주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부모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거 5천만 원 나왔나? 그래 넘어간다 했는데 부모가 그 차주가 그냥 한 몇백만 원만 주세요 했더니 무슨 몇백만 원이냐고 세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견적받아서 5천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사례 1에서 부모가 고등학생인 아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써보자. 뭐니? 사례 1에서 미성년자긴 하죠. 미성년자니까 그냥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 소유 수업을 근데 그 책임 능력은 책임 능력이 있는 거지. 기준 자체가 어떻게 그 기준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 근데 보통 만 13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근데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사례는 책임 능력이 없는 그 뭐야 자의 감독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었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책임 능력이 있는 애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결론만 빨리 말할게. 시간 없다. 은우가 있어. 얘가 차 소유주. 차 소유주는 은우가 가위가 손인책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은우한테 일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책임 능력이 있잖아. 책임 능력이 있잖아. 얘한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은우 부모한테도 이건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똑같이 미성년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했다고 해서 일반 불법행위로서 특수불법행위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유치원생이었다면 이게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걸 정리할게. 사례 1에서 나타난 부모의 책임과 사례 2에 나타난 부모의 책임이 성격상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이것만 정리할게. 빠르게. 사례 1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이거만 줄게. 그 다음에 사례 2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뭘로 다룬다? 일반 불법행위처럼 보는 거고요. 같이 책임져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얘는 특수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부모는 어쨌든 책임을 많이 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다음 시간 이어서 더 받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안 꺼진다 또.